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따라 주제는 바로 뭐냐면요, 긴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인데요. 이런 해조류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제가 중금속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중금속 이슈가 아닙니다. 중금속 이슈가 아니고 다른 좀 큰 이슈가 있었는데 대부분 분들이, 국민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사항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김, 미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싫어하시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 즐겨 먹는 음식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저라고 안 먹는 거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중금속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좋아하지만 이제 많이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절제해가면서 먹는 그런 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 음식의 중금속 말고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특정 시스템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럽에는 RASFF라고 불리우는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국말로 하면 이걸 신속 경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음식물과 이제 사료에 대해서 이제 발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유럽에는 많은 회원국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정보를 우리 서로 공유하자, 유럽 회원국들끼리 공유하자,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유하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회원국 중에 한 나라에서 그런 위험을 알게 된 거예요. 발견하게 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를 빠르게 교환하게 되죠. 그래서 즉각적 조치를 취하는 어떤 공유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셔서 보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왼쪽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됐던 이렇게 팔았는데 여기다 수출했는데 문제가 됐던 그런 나라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그 조치를 취했던, 뭔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했던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별로요,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회원국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어느 나라에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바로바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좀 차근차근 살펴보죠. 유럽의 한 나라죠. 슬로베니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자료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보면 시위드 스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제품에 대해서 어떤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팔았는데 그것이 이제 수입 금지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금속 문제가 아닙니다. 중금속 문제가 아니었고 요오드입니다. 영어로 아이오딘이라고 하는데요. 요오드 함량이 너무 높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0ppm 보다 높으면 높다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기준치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 그걸 바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유럽 회원국 모두에게 이걸 공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2023년 12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요, 오스트리아입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에서 도대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한국산 드라이드 씨위드라고 해서 그냥 김, 미역, 다시마 같은 그런 해조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역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왜 그랬냐 봤더니 무려 약 248ppm이 나온 거예요, 요오드가. 그러니까 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 거죠. 아까 제가 20 정도가 기준이라고 봤는데 거의 10배 이상이 이런 요오드가 검출이 돼서 문제 삼았던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독일입니다. 역시 작년 12월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역시 한국산 김, 미역, 다시마 같은 이런 드라이드, 건조된 어떤 씨위드, 해조류 제품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과도 충격적인데요. 어떤 데서는 530ppm, 아까 기준 20이라고 했잖아요. 그 25배 이상이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금지 조치, 다른 이제 제품 가지고 금지 조치 취할 때는 거기서는 4,829ppm, 그러니까 기준치가 아까 2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배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숫자의 요오드 함량이 검출이 돼서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 이제 국내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 더 놀랍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요오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럽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바로 뭐냐면 사실 이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중요하잖아요. 그 호르몬 생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지나치면 좋은 건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물도 한 번에 6리터 한 번에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또 공기 중에 산소 되게 좋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공기 중에 산소가 100%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소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산소만 100%가 돼도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엄청난 무리가 가서 죽을 수 있어요. 죽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그 정도로 어떤 것도 지나쳐 좋은 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요오드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너무 활성화가 되거나 또는 저하되는 일이
어떤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한 거지만 지나치면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원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준치를 제시했고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을 이제 기능을 이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오드 함량은 반드시 20ppm 넘으면 안 된다. 20ppm이 넘으면 절대 그 해당 제품은 유통 금지한다라고 규정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산 이런 제품, 해조류 제품에서 너무 지나치게 높은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입 금지를 하게 됐던 거죠.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이런 사실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먼저 이 관할 부서는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고요. 이 건조 해조류에 대해서 요오드 기준이 얼마일까요? 우리나라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예,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예, 기준이 없습니다. 유럽은 저렇게 기준치를 마련해서 관리 감독하는데 우리는 아예 없다라는 거죠. 아무튼 충격적이죠. 예, 충격적이고 정말 뭐 독일 사람들은 요오드에 너무 특히 취약해서 저렇게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유전자는 이런 지나친 요오드 함량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유전자가 있어서 이런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건지, 예, 정말 궁금하죠. 예. 딱히 뭐 대한민국 국민이 요오드에 대해서 더 선천적인 어떤 위대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그런 결과는 없죠. 사실 그런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흔하게 먹는 건 아니죠. 해조류가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해조류 섭취하는 게 좀 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뭐 갑작스럽게 뭐 요오드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든지 우리 몸에서.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섭취량이 좀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또 심지어 이런 결과도 있어요. 어떤 이제 임산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수유하는 기간 동안 어떤 일반적인 요오드 섭취량은 뭐 괜찮다.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대에 걸쳐서 이게 젊으신 분만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김미역, 이런 다시마 같은 것들이 전 세대에 걸쳐서 한국인들 전 세대에 걸쳐서 지나치게 요오드 함량이 높은 상태로 우리가 계속 노출이 돼도 괜찮다라는, 절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없고, 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이 복합 독성이잖아요. 우리가 요오드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다른 어떤 유해 화학 물질도 우리가 많이 노출되잖아요. 뭐 중금속이든 뭐 과불화물이든 뭐 농약이든 많거든요. 그런 게 우리 체내에 같이 존재하게 됐을 때 어떤 복합 독성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요오드 함량이 많이 노출돼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도 이런 기준을 유럽처럼 이제 뭐 독일처럼 20ppm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준치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나와야죠. 네, 당연히. 유럽이 아무런 근거 없이 20ppm 잡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과학적인 여러 근거를 가지고 잡은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김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몸에 좋은 성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팁을 알려드리면 기본적 섭취량 자체를 좀 이렇게 절제하시는 게 좋긴 한데요. 드시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일단 우리가 보통 미역이라면 미역국으로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물은 드시지 않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건더기 위주로만, 국물은 그냥 좀 남기는 겁니다. 이게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그 안에 성분들이 빠져나오면서 중금속이랑 이런 뭐 요오드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100% 다 빠져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은 양이 빠져나오니까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런 거 먹으면 보통 드시면 국물채 다 드시잖아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국물 위주로 드시는 게, 요새 점점 바다가 오염돼 가다 보니까 중금속 수치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중금속 섭취도 줄일 겸 가급적이면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그나마 괜찮다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좀 갑상선 기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역시 좀 섭취하는 것 자체를 조금 좀 더 신경 쓰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김미역, 중금속 외에 지금 요오드 함량도 이슈가 돼서 지금 유럽에서 수입 금지들이 되는 조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혀 어떤 기준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 아마 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게 점점 이슈가 돼서 기준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스스로 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시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암 관련해서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논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3년에 나온 논문을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학 전문가로서 어떤 걸 좀 조심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책이 있는지 등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논문은 뭐냐면 2023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2년 전에 나온 논문인데 근데 이 너무 충격적인 논문인데 이게 사실 언론 보도가 안 됐습니다. 아마 검색하셔도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보통 논문 어떤 의미 있는 연구가 나왔을 때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그 해당 연구자가 이제 언론 보도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안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안 했어요. 사실은 이거 언론 보도가 됐으면 좀 파장이 굉장히 컸을 거로 좀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한번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연구진은 일단 목적에 대해서 연구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갑상선암 발병률이 이제 높아지는 추세긴 한데 한국이 대표적으로 이제 암 중에서 갑상선암이 발병률이 높잖아요. 한번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높은데 이 높은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하냐면 그거는 갑상선이 딱히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면 그건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건강검진만 받아도 초음파 검사 그냥 하지 않냐. 그러면서 관찰되니까 그러다가 좀 더 추가 검사해서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초음파 검사를 안 했다면 갑상선암이라고 우리가 밝혀낼 수 없으니 못 밝혀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상선 발병률이 이렇게 높지 않을 거다. 예, 그래서 결국 과잉 진단, 그러니까 너무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의견들이 있다라고 이 연구진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진인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냐면 이 연구진이 그렇게 보기엔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세, 19세 되게 어리잖아요. 되게 젊은 어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초음파 검사를 안 하죠, 평소에. 뭐 정기 건강검진이라는 건 사실은 안 하잖아요. 저만 해도 당연히 정기 건강검진을 하지만 저기 어린 연령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어린 연령대들도 혹시라도 몸이 이상해서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뭐 검사하는 과정에서 암이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암 걸린 걸 봤더니 실제 이런 연령대에서도 갑상선암이 발병률이 좀 높다라는 거예요. 남녀 모두 통틀어서 갑상선 발병이 높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실제 갑상선암은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팩트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진이.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이 연구진이 그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꼽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그 식습관, 특히 한국인한테 갑상선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과학 진단만으로 단순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고 현실적인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뭘 꼽고 있냐면 이 연구진이 한국인 특히 이런 어떤 해조류 섭취가 많지 않냐. 해조류 섭취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너무 요오디를 너무 과잉으로 먹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과잉 때문에 혹시 이게 우리 갑상선암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진이 뭘 지적하냐면 바로 여기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연구진이 지적을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다양한 유튜버나 다양한 어떤 방송에서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다르다는 걸 아무래도 들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어떤 전문가는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해조를 많이 먹어야 오히려 갑상선암에 안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어떤 전문가를 본 적이 있으실 거고요. 아니다. 어떤 전문가 이런 경우도 있죠. 아니다. 그걸 많이 먹으면 실제 갑상선 발병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전문가들끼리도 의견이 다르구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논문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건데 논문들마다 좀 달라요. 어떤 논문에서는 실제로 어떤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그런 뭐 해조류 섭취량이 많을수록 오히려 갑상선 발병이 좀 낮더라. 뭐 그런 결과가 또 있고요. 또 어떤 일본에서 나온 뭐 어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경우는 일본 연구 결과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요오드 농도가 좀 높을수록 확실히 갑상선 발병이 높더라. 그런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그 어떤 보고 있는 논문들이 달라서 그걸 기반으로 말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거야. 거꾸로 상반된 결과도 있다라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이 연구진이 뭐라고 있냐면 실제로 기존 기존에 나온 결과들이 일관성이 없더라.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다른 거다라고 이제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 연구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진이 뭘 지적하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요오드 농도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봐선 정확하게 체내에 존재하는 요오드 농도를 정확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뭔가를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어떤 그 화학 물질을 기반으로 얘로 보정을 해줘야지만
정확한 요오드 농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면 크레아티닌 보정 UIC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이 소변 가지고만 테스트하 소변에 단순하게 그냥 소변 안에 요오드만 보면 사람마다 체내 그 수분 양이 좀 순간적으로 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땀이 뭐 좀 전에 많이 흘렸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좀 한참 전에 물을 좀 많이 마셨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짜 정확하게 소변에 존재하는 요오드 양을 정확히 본다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가 기존 논문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크레아틴이란 저 화학 물질,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건데요. 소변에 존재한 저 크레아틴이 되게 제법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저걸 기준으로 보정을 해 줘야지만 정확한 우리 체내의 요오드 농도를 볼 수가 있다. 그걸 기반으로 뭔가 갑상선암과의 상관관계를 봐야지, 안 그러면 기존의 결과들처럼 상관성이 없는 것처럼 일관성 없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서울병원에 사람들 많잖아요. 환자도 많고. 그래서 실제 이제 환자를 기반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갑상선암, 정확히는 유두암입니다. 이 갑상선암 환자들 걸린 사람과 이제 대조군들 이제 비교해서 이제 그 요오드 농도를 분석해서 상관관계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결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까 크레아틴이라는 걸 보정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정해서 그 요오드 농도를 봤더니 실제 그 요오드 농도가 높게 나오는 사람일수록 갑상선암, 정확히 유두암이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 연구진이 국내 환자들을 기반으로 확실히 밝혀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45세 미만에서는 더 명확하더라. 이 상관관계가 더 명확하다라는 거죠. 요즘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도 요즘 젊은 사람층에서 이런 갑상선암 발병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무튼 상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 연구진이 최초로, 우리나라 연구진 최초로 밝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결과죠. 사실 언론 보도 나갔어야 될 내용인데 언론 보도가 전혀 안 됐다라는 거. 또 왜 안 됐는지도 이해되시겠죠. 일부러 안 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긴 하고요. 아까 독일이 갑상선 기능 이상이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상선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이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갑상선암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전문가분들 얘기 한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2018년 논문, 덴마크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그렇게 쉽게 넘길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연구진이 뭘 밝혀내냐면,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사해 보니까 확실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러니까 저하증은 아닌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걸린 사람일수록 갑상선암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그런 상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이 연구진이 밝혀냅니다. 근데 갑상선 저하증은 뭐 상관계가 있다라는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항진증은 확실히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독일에서 뭐라고 했죠? 요오드에 너무 높은 농도로 계속 노출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갑상선암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요오드에 너무 과량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아까 우리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런 갑상선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처럼 갑상선 암에 대한 우려보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뭐 저하증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요오드 농도에서 우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갑상선 항진증도 갑상선 암과 관련돼 있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는 만큼, 또 세계적으로 갑상선암 발병률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나라인 만큼 우리가 뭔가 이제는 이런 결과도 나온 만큼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공포감을 조성해서 뭐 미역도 먹지 마라, 뭐도 먹지 마, 이게 아닙니다. 미역 몸에 좋은 거 너무 많아요. 김도 많고 다시마도 많고 좋은 성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심하고 먹자는 거야. 안심하고 먹으려면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요. 근데 이겁니다. 거기에 제조하시는 분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정부가 딱 이것만 정하면 됩니다. 그냥 각 식품별 요오드의 기준치만 정해주면 돼요. 전 이걸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을 탓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각 식품별 기준치만 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각 식품별 기준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김을 파는 뭐 회사 사장이라면 제가 만든 기름이나 미역에서 5000ppm 나와도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고농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만 돼도요, 미역국 한 그릇만 먹어도 정부가 말한 1일 상한 섭취를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식품별 기준치만 정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뭐 김미역을 파는 사람이면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역 채취한 걸 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요오드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럼 이제 그건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통이 안 되게 하는 겁니다. 특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만 유통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뭔가 정할 때 이런 거겠죠. 일반적인 섭취량으로는 우리가 정한 1일 상한 섭취량 2,4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건 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해 주면 제가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마음껏 편하게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기준치만 정하자는 거예요. 2025년 지금 8월 기준으로는 식품별 기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 미역, 다시마 다 몸에 좋은 거고요. 좋은 성분 많은데 지금 기준치가 없다 보니까 고농도 요오드성이 포함된 것들도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한국인이 지금 갑상선 발병이 높은데 실제 요오드 과량 섭취가 몸에 과량의 그런 요오드 농도가 실제로 그런 갑상선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잖아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한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한 섭취는 안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역시 몸에 좋기 때문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전문가로서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미역국 예를 든다면 미역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팔팔 끓이기만 해도 실제 미역은 많이 끓여서 먹죠. 근데 팔팔 끓이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성분들이 막 빠져나오는데 그때 실제 요오드도 많이 빠져나옵니다. 요오드도 빠져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과불화물이니 뭐 중금속이니 이런 것도 빠지는 그런 효과가 실제 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실제 저감 효과 나는 건 맞고요. 근데 우리가 미역국 같은 것 국물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냥 팔팔 끓인 다음에 건더기 위주로 먹는 식습관 이것만 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것만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 기준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마음껏 막 먹으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기준치가 정하기 전까지는 팔팔 끓여서 먹고 건더기만 드시는 식습관을 들이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오드가 이 갑상선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밝혔습니다.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동안은 막 결과 들쑥날쑥 했었는데 확실히 보정해서 보니까 상한가 있다라는 걸 밝혔고요. 오늘 핵심 결론은 2025년 8월으로 기준치가 없지만 식품별 기준치를 언젠간 세워야 된다. 그것만 세우면 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은 날이 온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